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 전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도 없어선 안 되는 상황. 일교차가 큰 환절기까지 겹쳐 면역력 강화는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럴 때 섭취해야 하는 특별한 작물이 있다? 면역력 강화를 돕고 몸 안의 독소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그 특별한 작물을 찾아 전라남도 담양으로 향한 제작진.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담양은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져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이 나는 고장. 이런 담양의 한 마을에 어떤 작물이 있는 걸까?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담당 PD. 저분들이 여기 농장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푸른 작물을 수확하고 있는 농장주 발견.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면역력하고 해독작용에 좋다는 작물이 있다 그래서 좀 찾아왔거든요. 아, 잘 찾아오셨어요. 케일입니다. 면역력과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되는 작물이 케일? 면역력 강화와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케일을 정성을 다해 재배하고 있다는 부부. 그렇다면 농사로 인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 요즘에 이 해독 작용을 해준다고 그래서요. 증량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6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케일을 재배해 고소득을 내고 있는 김상식, 김민자 부자농부. 김상식, 김민자 부부가 재배하는 케일은 어디에 어떻게 좋다는 걸까?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 작용을 해준다는 데 제일 크고요. 또 요즘에 많이 또 알고 계세요. 이렇게 황산화 성분이 많이 나와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런다고 많이 먹습니다. 항암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과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C도 풍부한 케일. 이렇게 몸에 좋은 케일을 즙으로 먹으면 많은 양을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케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이 케일은 이게 동해식물이거든요. 대신에 성장을 못하면서 그대로 멈춰 있죠. 근데 저희는 겨울철에도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밤 온도를 보통 한 10도 정도 잡아주시면은 굉장히 성장하는데 잘 자라요, 케일은. 근데 밤 온도 10도 잡아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저희 하우스는 1중,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엄동설안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도 거의 10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우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한 18도 정도 되면은 아주 낮에는 좋아라 해요, 얘들이. 겨울을 잘 견디는 작물 케일. 부자농부는 이런 케일을 담양에서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담양하면은 친환경 농산물 1번지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죠. 담양이 친환경 농산물 1번지? 전라남도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평지가 많다는 담양. 담양의 어떤 점이 친환경 농산물 1번지의 조건일까? 어느 지역이나 케일은 잘 자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지리적으로 게르마늄이 형성이 돼 있는 토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원예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는 게 사질 양토고 물 빠짐이 좋다는 것이고 지하수에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채소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담양. 부자농부는 케일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을까? 평수를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15동? 300평 정도 한 동에 정도 됩니다. 잠시 후 다른 케일 하우스에 들어가더니 흙을 확인하는 부자농부. 그리고는 갑자기 차를 타더니 어디론가 가는 모습. 부자농부는 대체 어디 가는 걸까? 그가 도착한 곳은 농장과 30분 거리에 있는 야산. 이런 야산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
길도 없는 험한 산을 계속 올라가는 부자농부. 무언가를 찾는 듯이 계속 들어가다가 드디어 발견한 듯한 부자농부. 그런데 땅을 파헤치는데 뭐 하는 걸까? 우리 하우스 내 작물들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보약 같은 놈들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것인데 토착균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토착균을 채취한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 그런데 토착균은 뭘까? 토착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서식은다 해서 토착균이라고 하는데 부엽토 위에서 채취하는 균은 사계절, 우리나라의 토종 계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미생물들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겪으면서 견딘 건강한 미생물 토착균. 부자농부는 이 미생물을 가져가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하우스로 돌아온 부자농부. 산에서 가져온 부엽토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천연 재료로 식물이 자라는데 양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천연 재료로 양분을 채운다? 그럼 양분은 어떻게 만들까? 깻묵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물을 줘야 돼요. 물. 깻묵은 왜 가져왔을까? 왜 제가 깻묵을 선택을 하느냐? 깻묵에는 질소, 인상, 가리가 있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질소거든요. 질소 함량이 깻묵에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검은 액체의 정체는? 당밀이요. 당밀이 뭐냐면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당밀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것은 당밀을 여기다 혼용을 해주면은 미생물의 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의 먹이. 당밀을 넣은 이유는 바로 미생물의 먹이로서 영양제에 첨가했던 것. 이제 산에서 가져온 흙을 넣어주는 부자농부. 이제 부엽토를 이렇게 넣고 이 물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를 보통 한 25도에서 35도를 맞춰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계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30도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물이 따뜻해지면은 미생물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나서 깻목에 이렇게 달라들어서 분해를 해주고 이 분해된 물을 가지고 우리는 관주를 해주고 연면 살포를 해주고. 통 속에 기포까지 공급해 미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영양제 제조 끝! 이제 10일 정도 발효하면 수제 미생물 영양제가 완성된다. 이 영양제는 케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듬뿍 제공한다고. 자, 물 주고 영양제 좀 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줬더니 아주 신선하고 좋게 자라네. 부자농부는 왜 굳이 천연 재료들로 영양제까지 만드는 걸까?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는 안전한 농산물. 좋은 농산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얘들이 뭘 먹고 살았는가, 뭘 먹고 병해충을 이겨내는가, 이걸 가지고 화학적인 성분과 천연적인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천연적인 먹고 자란 식물이 우리 몸의 흡수가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런 천연적인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만들고 난 후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노란 가루를 준비하는 부자농부. 이건 대체 무슨 가루일까? 살균제로 활용하고 있는 유황입니다. 유황. 유황? 이걸로 뭘 하는 걸까? 한방에서 소중한 피부병 치료제로도 쓰였던 유황과 검은 가루에 갈색 가루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가루들을 통에 모두 넣는 부자농부. 이번엔 투명한 액체까지? 뭘 이렇게 넣을까? 과거에는 유황을 이렇게 녹일 줄 몰라서 물에다가 끓였거든요. 그런데 냄새도 고약하고
물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유황이 잘 안 녹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용을 해서 가성소다하고 같이 혼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열이 빨리 발생이 되고. 부자농부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고 만드는 걸까? 식물에 피해가 안 가고 살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만 농가들이 자꾸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황하고 천미암하고 황토하고 또 소금하고 또 가성소다, 물하고 혼용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균제, 곰팡이, 뭐 흰가루병 뭐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 연면 살포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농약보다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솥에 하루 종일 끓였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수산화 나트륨을 넣으면 110도까지 오르는 화학작용을 이용해 살균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10분 만에 녹인 용액은 이틀 정도 발효한 후에 사용하는데 유황가루를 발효한 유황 살균제를 가져와 물에 붓는 부자농부. 대충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된 양이라고. 물하고 유황하고 800대 1, 물이 800. 정말로 어떤 곰팡균이나 흰가루가 많이 있다 싶으면은 600대 1, 500대 1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일이거든요. 식용유로 만드는 가성가리고 혼용해서 만드는 오일이에요. 오일하고 같이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같이 혼용했을 때는 이제 나방도 잡고 균도 잡고 애벌레도 잡고 이런 일거양득이 있죠. 이것은 토마토 과즙을 내는 것이거든요. 식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방이나 기피 작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이 냄새를 맡고 안 온다는 것이죠. 부자농부의 다양한 연구 끝에 완성된 자연 친화적 유황 살균제. 이 살균제는 관주로 주거나 옆면 시비로 준다는데, 그런데 부자농부는 번거로울 정도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왜 하는 걸까? 우리 사람한테 해롭지 않고 또 식물한테나 해롭지 않으면서 또 곤충들을 기피하고 퇴치할 수 있더라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곤충을 죽이려고만 생각을 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또 안전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또 소비자님도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 주니까. 예.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김상식 부자농부. 그 결과 유기농 인증서까지 취득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날 오후, 이번에는 어디 가나 했더니 무언가를 작동시키는데, 그러자 하우스 천장에 있던 천막이 내려오면서 햇빛을 차단했다. 이런 상태로 수확을 하는 부자농부의 모습. 케일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열을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요. 케일이라는 게. 이 수확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포개지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엽록소가 파괴가 돼요. 노랗게 뜬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햇빛을 차단을 하고 수확을 해야 돼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고 수확해야 엽록소가 빨리 파괴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케일을 위해 모든 과정에 신경 쓰는 부자농부. 근데 수확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이제 봄, 가을에 저희들이 수확량이 가장 많다는 거. 보통 한 2톤? 한 2,000kg 정도 지금 수확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자농부가 유기농으로 정성을 다해 재배한 만큼 부자농부의 케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하면 소비자들이 찾아와 줄 거라는 믿음으로 뚝심 있게 농사지어 왔다는 부자농부. 거의 다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마트보다는 온라인으로 찾는 분들이 훨씬 많고, 이게 케일이라는 게 특성이 있잖아요. 드신 분들만 드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찾는 분한테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케일을 판매에 올린 소득은 얼마나 될까? 작년 기준 한 3억 4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케일 연 매출이 3억 4천만 원? 즙용 케일로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 매일 들여다보며 키운 부자농부의 유기농 케일. 부자농부는 본인의 케일을 찾을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겠죠. 그 케일이라는 게 이제 잎채소잖아요. 뭐 햇빛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서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거든요. 부자농부의 케일을 포함해 3가지의 케일을 준비한 제작진. 과연 부자농부는 눈을 가리고도 부자농부의 케일을 찾을 수 있을까? 눈을 가린 후 케일들의 순서를 또 섞어주는 치밀한 담당 PD.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 이제 해봐야지. 도전! 예. 드디어 첫 번째 케일의 맛을 보는 김상식 부자농부. 첫 번째 케일에 이어 두 번째 케일도 거침없이 맛을 보는데 처음보다 신중하게 맛을 보는 부자농부. 보는 사람이 더 긴장되는 순간, 이제 마지막 3번째 케일을 맛보는 부자농부. 아까와는 달리 한 번 더 맛을 보는데 조심스러운 부자농부의 모습. 어떤 게 대표님 케일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진한 맛이 뭐 저희 농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대 벗으시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지막에 갑자기 불안했지만 역시 정답을 맞힌 부자농부. 어떻게 맞췄을까? 이 식물이라는 것은 이 맛 가지고는 좌지우지 할 수는 없겠지만 대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과 또 화학 비료로 농사 짓는 것 맛의 깊이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거 2번이 좀 진한 맛이 더 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기가 농사 지은 거라고 마치네요. 케일의 상태만 보아도 케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김상식 부자농부. 그가 이렇게까지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90년도에 내 큰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왜 뇌성마비로 태어났을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먹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유식을 먹이는데 믿지 못하고 뭐 농산물이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 뭘 먹일 게 좋은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을 먹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94년부터 유기농업을 공부를 하는데 뭘 주고 뭘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선배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가장 손쉬운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쌈채소를 왜 선택을 했냐. 병해충에 설령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바로 또 파종하고 수확하기까지 한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회전하는 확률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빨리 갈아엎고 빨리 심어도 소득을 빨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오로지 유기농 재배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부자농부. 실패도 많이 했지만 실험과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다. 사는 동안에는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먹였지만은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살다가 3년 전에
가족들의 마음에는 항상 존재한다는 큰아들. 하지만 남은 삼남매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농사짓고 있다고. 유기농업을 시작한 게 있어서 내 자녀한테 상당히 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빠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한번 해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유기농업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 시작했던 유기농업. 그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재배하고 있는 부자농부다. 다음 날 박스를 들고 하우스로 향하는 아내 김민자 씨. 그런데 여긴 여태 봐온 케일 하우스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심은 건 무엇일까? 쌈용 케일입니다. 종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키우냐, 크게 키우느냐, 작은 이파리를 따느냐의 차이예요.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케일이라는데? 부자농부는 즙용 케일과 쌈용 케일뿐 아니라 치커리, 쑥갓, 여러 가지 상추 등 다양한 쌈용 채소들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었다. 모든 하우스가 다 채소밭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즈케일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즈케일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체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체험용으로 채소밭을 지금 심어놨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전파하라. 소득을 증대하는 면도 있지만 부자농부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먹거리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체험객들이 찾아오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거의 이제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대신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할 때면 딸이 와서 고마운 일손을 보탠다고 하는데 재밌어요, 할 때마다. 뭐 맛있어요, 신선해서 너무 좋고 뭐 깔끔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님들 반응이 이렇게 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뿌듯하죠, 보람차고. 사람들의 방문이 줄어든 만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딸이 친구 같아요, 친구. 친구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도 하고 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딸과 함께 수다도 떨고 수확도 하며 나름 즐거운 시기를 보낸단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다양한 쌈용 채소들. 쌈 채소 판매와 체험으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작년 기준으로 체험하고 쌈채소 판매가 한 6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과 쌈용 채소로만 6천만 원? 유기농 채소 판매와 체험으로 총 4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농부. 농사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나 했더니 웬 한옥집으로 향하는 모습? 일단 아내 김민자 씨를 따라 들어가 보는데 고풍스러우면서도 고즈넉한 멋이 느껴지는 한옥. 여기는 어디일까? 저희 집이기도 한데요. 저희 집은 한 채고 이렇게 민박 손님들 머물기도 하고 체험객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민박이랑 교육? 부자농부는 유기농업 교육과 체험, 한옥 민박도 운영하고 있는데 부자농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이렇게 민박과 체험 교육 공간까지 만든 이유는 뭘까? 민박집도 되겠지만은 초보 농부들한테 좀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마련을 해냈어요. 또 생산자나 소비자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뭐 힐링할 수 있더라면 더욱더 좋겠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네 전통과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상식 부자농부.
내부 또한 한옥 전통의 멋을 고스란히 살렸는데 이렇게 한옥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 도시민들은 아파트 공구리 벽 속에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또 공구리 벽 속에서 또 주무시게 하겠어요? 그냥 나무와 흙과 돌과 이렇게 만들어진 한옥에서 하룻밤씩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옥 민박으로 인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 저희가 민박하고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작년 기준 한 2억 정도 그렇게 합니다. 민박과 교육으로 연매출 2억 원? 유기농 채소 판매, 체험, 한옥 민박 등으로 총 6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김상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 두 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전파하라.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한 김상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내가 좋아서 첫 번째는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로서는 이 농부의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냥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꽃길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번거로운 유기농법을 고집하는 김상식 부자농부. 당신의 이유 있는 고집을 응원합니다.